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최신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장보윤의 돈이 되는 트렌드. KDB 대우증권 WMC 역삼지점 장보윤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렌드를 알아야 돈이 됩니다. 트렌드가 또 아주 요즘 많이 바뀌고요. 시대가 변하지요. 오늘 어떤 걸 주목하십니까? 예, 2014년 탑 테크 트렌드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0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블릿 PC 교육 시장이 진출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상용화가 된 4G LTE 시대가 본격 글로벌하게 개막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 클라우드가 확산이 되고요. 웨어러블 기기가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스마트 기기 성능 강화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지문 인식으로 보안을 한다던가 에어드롭으로 파일을 서로 전송한다라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강화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서울시의 그 심야버스 같은 경우가 이런 거를 이용한 겁니다. 여기에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확산되는 모바일 결제 등이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도 화두가 되었었던 3D 판매 증가 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테크 트렌드, 이제 기술 변화이죠. 그것이 상품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TE라든지요. 클라우드도 이제 개인 클라우드가 더 확산된다고. 지금도 이제 클라우드들을 각자 좀 사용하고 계실 거고, 웨어러블 기기, 입는 어떤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착용하거나 안경이나 손목시계로 차거나 이런 것들,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왔던 태블릿 PC 교육이라던가, 그다음에 4G LTE가 시계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든가, 특히 그 개인 클라우드라든가 웨어러블, 이 아이워치나 구글 글래스 같은 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몇 가지 해당 사항에 되는 것들이 애플의 최근의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약진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뉴욕 타임즈에서는 삼성은 패스트 팔로워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기업이 개척해 놓은 거를 따라가서 단시간에 따라잡는 방법이라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세터라고 해서 2014년 테크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애플의 행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교육 시장, 각급 학교에 이런 태블릿 PC 등을 보급해서 이제 교과서 안 들고 다니도록 한다는 게 스티브 잡스가 사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마 애플이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애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술 변화에 주목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좀 실제로 나타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좀 국가별로 살펴보면서 세계 여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중국부터 한번 좋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을 먼저 가볼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금색폰이 중국에서 통했다라는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금색폰을 통해서 한 달 새에 점유율이 4배로 상승을 했는데요. 3%에서 12%까지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의 소비 패턴을 예측하고 이것이 성공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전망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이 오늘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애플은 이미 그 제품 공급 계약이 끝난 상태고요. 같이 판매를 시작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협력 방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애플이 LTE를 통해서 돌풍을 이어간다면 삼성전자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그 명수가 7억 명에 달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폰의 판매 전망을 최저 1,700만 대에서 최고 3,870만 대까지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로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연말 그 쇼핑 시즌의 최고 인기 상품이 애플의 아이패드였다라고 합니다. 모 대형마트의 매출의 18%가 아이패드라고 할 정도로 큰 인기였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태블릿 교육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교육용 태블릿의 94%는 아이패드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목별로 책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책가방이 가벼워지고요. 그다음에 종이 교과서와 달리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해서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교과서 업체와 이미 전략적 제휴를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공교육 시장에서 20%만 보급을 해도 매출이 6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가능한 것이 뭐냐면 미국의 공립학교의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학생 수가 5,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를 보급하려면 이 공립학교의 예산이 656조라고 하고요. 여기에 시설 투자가 50%인 339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6조까지도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는 이렇게 금색으로 만든 금색 칠한 휴대폰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금색 휴대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좀 봤거든요. 그러면 네. 진짜입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좀 촌스럽다 이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황금색이면 다 좋아하는 것 같고, 미국은 연말 시즌에 태블릿 PC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태블릿 쪽이 2014년도 그 IT 기기의 트렌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다른 분하고도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부터 갈까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의 4위입니다. 그런데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하고 이제 애플의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9월 달에 3위였습니다. 애플이. 근데 단 1개월 만에 1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역시 그 금색폰 이 인기였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아이폰을 바꿨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갤럭시 1, 2, 3를 쓰고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까지 쓴 다음에 처음에는 디자인이 예뻐서 이제 바꿨는데 나중에 사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이따 설명해드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 아이패드 에어가 월요일 날 출시가 됐는데요. 명동에 이 매장에 사람들이 이걸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이패드 에어에 대한 인기들이 많고요. 또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롯데 하이마트 가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식 입점이 되면서 애플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애플이 맹추격을 하면서 삼성이 주도했던 그 트렌드를 애플 주도 트렌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솔직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삼성이 더 분발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또 이 다른 여타 그 글로벌 스마트 기기 업체들이 애플의 트렌드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장보윤 팀장도 애플에서 만든 휴대폰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그러면 금색입니까? 네, 금색 맞습니다. 네. 샴페인 골드라는 금색인데요. 금색이군요. 네. CF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이제 혁신 쪽에서는 이제 애플이 앞서 있다는 우리가 뭐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술 변화는 이제 애플을 주목하자고 그러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그럼 쫓아만 가야 되는가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쪽을 주목해야 됩니까? 예,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많이 주도해왔다면 이번에 애플이 정말 과감하게 혁신을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64비트 아키텍처를 적용한 AP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AP라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뇌인데요. 이 뇌의 지능이 한 100에서 150 정도 IQ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큰 폭의 성능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64비트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메모리를 4GB 이상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되게 느렸는데 이 속도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또 안드로이드 진영을 좀 자극을 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64비트 AP가 일반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AP의 경쟁 심화는 결국 메모리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글로벌 D램 수요를 예상을 한 것을 살펴보면 내년에 494억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올해보다 28% 증가하는데요. 공급량은 456 기가바이트 정도로 오히려 모자라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런 메모리 가격이라든가 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가 이런 64비트 시스템 때문에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든 그 태블릿에서 이 애플의 아이패드가 가장 가볍고 가장 얇다라는 겁니다. 기존 대비 30%의 무게를 줄였고요. 기존 대비 20%의 얇은 두께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휴대성을 더 강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태블릿의 휴대성, 그러니까 즉 그
가지고 다닐 때 무리함이 없이 갖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만든 것인데요. 예전에 보면 자동차 부품주가 얘기가 나왔을 때 차량 경량화가 꽤 이슈였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 기기에 대한 경량화가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리즘 시트를 뭐 2장을 1장짜리로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배터리를 어느 정도 무게를 줄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스마트 기기의 경량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64비트 AP를 통해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가벼워진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트렌드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애플의 혁신이 결국은 2014년 하반기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여타 그 글로벌 업체들이 따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양태훈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뭐 애플의 시총을 바싹 쫓아갔다.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 이런 기사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밀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애플 삼성전자의 부품 업체들 국내는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애플을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예.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내년도에 어떤 그 현장에서의 격돌? 네. 누가 승자가 될까? 부품주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라잡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이제 그 CEO 교체가 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왔던 독주를 애플이 기술력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보현 팀장님 말씀하신 그 트렌드에 대해서도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트렌드를 듣다 보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뭐 리저너블한 그런 트렌드를 소개시켜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판도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또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 증권 시장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저도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양태현 대표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5 이제 내년이면 나오잖아요. 관련해서 좀 부품주나 삼성전자도 주목해 보자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삼성전자의 분발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장보윤의 돈이 되는 트렌드, 내년 예상되는 어떤 그 기술 변화들, 테크 트렌드 살펴봤고요. 관련된 내용들 봤습니다. KDB 대우증권 장보윤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